먼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그림을 여기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영재성 검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지지각 검사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성향 검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 스타일은 성향 검사에 속합니다. 성향 검사란 뭐라면은 이제 그 창의성이 많은 사람들을 대체 이런 그림을 이제 부여하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먼저 한 다음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선택을 한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피검사자들한테 창의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준 다음에, 그 피검사자들이 그림을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그림 중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림을 같이 선택했을 경우에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형식의 창의성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로, 이 그림은 베런 웨일스 아트 스케일이라는 그 창의성 검사에서 발췌한 건데요. 뭐 쉽게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데, BWAS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쉽게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BWAS 검사에서는 86개의 이런 그림을 갖다가 창의성이 높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사람들한테 부여를 한 다음에 그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림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86개의 그림에는 아주 단순하고 그냥 단순 기하학적인 그런 그림부터 아주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향을 조사해 보니까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여기서 2번, 3번, 5번, 8번과 같이 비대칭적이고 복잡한 모양의 그림을 좋아하더라. 그런 그림을 선택하더라. 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1번, 4번, 6번, 7번 같은 그림은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채점 기준은 그 2, 3, 5, 8번 중에 이 문제가 8점 만점인데 2, 3, 5, 8번 중에 자신이 최대 4개를 선택했을 경우에 하나가 그 2, 3, 5, 8이 하나가 포함됐을 경우에 포함됐을 때마다 2점을 부여해가지고 2, 3, 5, 8을 모두 선택하면 8점, 그리고 이 중에 3개가 포함되면은 6점, 이 중에 2개가 포함되면은 4점, 그리고 1개가 포함되면은 2점, 그리고 하나도 포함되지 않으면은 0점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것들을 가능한 많이 찾아 쓰시오. 이제 이런 문제, 2번 문제 같은 유형을 갖다가 이제 Wallace and Cogan's Assessment of Creativit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는 Wallace and Cogan 창의성 검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Wallace and Cogan 창의성 검사 유형에서는 특정한 요소, 예를 들어서 뭐 2번 문제에 나왔듯이 바퀴나 그 밖에 둥근 것들, 소음을 내는 것들, 이런 특정한 요소를 포함되고 있는 물건의 목록을 구성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목록 안에 포함되는 물건들이 될 수 있으면은 많도록 하여라. 이런 식의 창의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이 첫 번째가 독창성이에요. 첫 번째가 독창성인데,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독창성은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반응의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예를 들어서 5% 안에 반응이다. 100명 중에 5명밖에 없는 반응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1점을 부여하고, 1점. 그리고, 반응의 그 독창성이 상위 1%, 100명 중에 1명 나오는 반응이다. 그럴 경우에는 2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2점을 부여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2점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채점 기준이고, 두 번째가 유창성.
유창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플루언시 정도 되겠죠. 유창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유의 검사 중에서는 반응의 수, 즉 반응의 수를 따지는 겁니다. 반응의 수를 따지는데, 그래서 반응의 수가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으면은 1점, 뭐 상대적으로 매우 많으면은 2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유창성 경우에는 일단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많이 써야 된다. 그 대신 많이 쓰는데 생뚱맞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것들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칠판도 바퀴가 달려 있을 수 있겠군요. 뭐 벽, 뭐 네모난 물건, 전혀 바퀴가 달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 써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점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의미하게는 바퀴가 달린 그 카테고리에 바퀴가 달린 것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는 정도를 따지는 것이 유창성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응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1점, 반응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으면, 아주 많으면 2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그래서 시험을 막상 그 검사를 받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게 좋다.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3번 다양성. 뭐 어떤 다른 책에서는 이런 거 뭐 융통성이라고 하는데요. 융통성.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뭐 영어로는 이제 flexibility 또는 different categor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저는 different category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응의 범죄수. 카테고리가 뭡니까? 카테고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양식, 중식, 한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지. 양식으로 나눈 것들이 양식의 카테고리, 중식이면 중식의 카테고리, 한식이면 한식의 카테고리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범주, 이런 걸 한국말로 하면 뭐 범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주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범주의 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주의 수가 하나이면은 하나 또는 두 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범주의 수가 하나 두 개면은 이건 보통인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양성이 좀 결여됐다고 보고 0점을 주고요. 범주의 수가 뭐 3개 이상, 뭐 4개 이렇게 나갈 때는 이제 다양성이 좀 많다고 봐서 점수를 거기다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정교성이에요. 정교성. 정교성은 뭐냐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바퀴가 달린 것에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그냥 자동차 써놓으면 참 무의미하죠. 아니 무미건조하죠. 자동차. 이것도 물론 독창성은 물론 못 받겠고 유창성에서 받을 수 있어요. 유창성. 뭐 다양성에서는 뭐 이동수단으로 다양성에서는 이동수단의 범주에 들 수 있겠고, 그죠? 근데 정교성에서는 빵점이죠. 정교성에서 0점이에요. 왜냐면은 수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교성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봤어. 어떤 사람은 길을 가고 있는 자동차를 봤는데 어떤 A라는 학생은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라는 학생은 와 길을 달리는 자동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길을 달리는 자동차 이 앞에다가 길을 달리는 이런 현 상태를 뭐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식을 붙여주면은 정교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채점 기준을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거는 이제 일회 영재성 검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온 반응을 이제 예시 답안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답안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뭐 가장 흔하게 바퀴 달린 거 하니까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자동차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에 물론 포함되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 하면 승용차를 얘기하니까 뭐 여기 트럭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리고 제일 흔한 게 또 뭐 자전거. 그리고 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쓴 게 또 킥보드더라고요. 킥보드.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거는 일반적인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바퀴가 달린 것들이라고 인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창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유창성에서. 반응의 수가 선생님이 이걸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5개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10개 미만인 학생들이 좀 있고. 그래서 10개에서 15개 사이에는 1점을 줬고, 그리고 10개 미만이면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개가 넘을 경우에는 2점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고. 그런데 독창성 면에서는 빵점이죠. 독창성 면에서는 빵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독창성이 있는 그런 예시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또 하나 더 포함될 게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독창성이 있는 답안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농구 골대. 농구 골대는 이거 반응이 별로, 이거 농구 골대를 쓴 학생이 별로 없더라고요. 농구 골대 보면은 밑에 이렇게 바퀴라고 조만하고, 옆면이 넓고, 그리고 쇠로 된 그런 바퀴 있죠. 농구 골대. 이런 건 관찰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노에도 있죠. 피아노.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야외 촬영용 액션 카메라라고 쓰는 학생이 있어요. 야외 촬영용 액션 카메라. 이거 영화 촬영 현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죠. 관심 있게 본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 돌고 있는 바퀴. 상당히 특이하죠. 뭔가 추상적이기면서 하고도 또 이제 약간 감정이 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답안이 한 3개 이상, 3개 이상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독창성의 점수를 줬어요. 3개 이상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답안은 이제 이런 답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독창성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성이면 이제 카테고리를 포함하면 되죠.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봅시다. 여기서 자동차, 트럭, 자전거 이런 것들은 다 이동수단이죠. 이동수단. 얘네들은 이동수단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레저용품이죠. 레저용품이고, 농구 골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야외 촬영용 액션 카메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그와는 또 다른 카테고리고, 내 마음속에 돌고 있는 바퀴. 이건 또 그와 또 다른 카테고리죠. 한마디로 초점을 얘는 이동수단에 뒀고, 얘는 레저용품에 초점을 뒀고, 얘는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고, 이런 것들. 이렇게 확연히 나눠주죠. 그럼 여기는 범주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범주가 4개. 범주를 3개 이상 찾아볼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성에서 최고점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교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정교성. 아까 설명을 했죠. 자동차. 근데 길을 달리는 자동차 하면은 유창성에선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정교성에선 점수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길을 달리는 자동차. 여기서도 자동차에다가 길을 달리는 회전을 하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자전거에도 내가 좋아하는 외발 자전거
뭐 이렇게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정교성이 아주 뛰어난 답안이죠. 내 마음속에 돌고 있는 바퀴. 그냥 바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돌고 있는 바퀴.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정교하게 설명을 했죠. 그냥 액션 카메라가 아니고 야외 촬영용 액션 카메라. 정교하게 좀 세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런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 정교성에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조해야 될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유창성이 높을수록 독창성이 높다는 거예요. 많이 쓰는 학생일수록 독창성 있는 답안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써가면 써올수록 평범한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쓰면 쓸수록 좀 더 독창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잘 염두에 두고 다음 회에서는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예찬이가 그리다만 그림입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그림의 제목을 붙이시오. 이런 문제, 이거는 이제 TTCT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TTCT 유형인데요. 이게 토렌스 테스트 오브 크리에이티브 싱킹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제 TTCT 창의력 검사 유형입니다. 거기서 발췌한 문제 같은데 발췌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TTCT에도 도형 검사하고 언어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활동 2 영역입니다. 활동 2 그림 완성하기. 아까 선생님이 일본의 베런 앤 웰스 아트 스케일이 성향 검사라고 하면은 성향 검사 미리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뭐 설문조사 그런 걸 한 다음에 그 기준을 갖고 일반적인 사람을 창의성을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런 성향 검사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문항인데 객관식 검사 문항인데 TTC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지지각 검사 유형이에요. 인지지각 검사. 어떤 자극, 뭐 그림이나 이런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런 그림 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그림 줬죠. 이런 거를 자극이라 해요. 그림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의 정도를 분석을 해서 그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그런 거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TTCT가 대표적인 인지지각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채점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유창성 검사예요. 유창성. 좀 전에 2번 문제 월라스 앤 코건의 월라스 앤 코건 창의성 검사에서 또 비슷하죠. 그죠? 유창성. 그 인지지각 검사 그 유형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 다른 종류의 창의성 검사들에도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 창의적 요소들이라고 하는데 창의적 요소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거를 창의적 요소를 아까는 네 가지였죠. 월라스 앤 코건에서는 네 가지였는데 TTCT의 경우에는 5가지 창의적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창성. 얼마나 해석 가능한 도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해석 가능한 그림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그거를 평가하는 한 도형의 수예요.
뭐 얘를 모자라고 첫 번째 그림에서 얘를 모자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아 모자다. 이건 누가 봐도 모자다. 그럴 경우에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모자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할 경우에 점수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요번 검사에서는 두 개가 다 얘도 어떤 식으로든 딱 봐서 아 이건 얘 뭐를 표현한 거다. 이건 뭐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적극 긍정적으로 봐서 알아볼 수 있으면은 각 1점씩 줬습니다. 뭐 모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게 뭐 사다리 뭐 이런 것들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1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는 두 번째 항목으로 정교성이 나왔어요. 정교성은 얼마나 아까 유의미하게 자세하게 이번에서는 유의미하게 자세하게 꾸민 정도라고 그랬죠. 그림 같은 경우 이런 도형 검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말 그대로 정교하게 일반적으로 캐리커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특징만 갖다 놓고 그리고 정밀묘사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하게 하죠. 그러면 캐리커처하고 정밀묘사 같은 경우에는 정밀묘사가 정교성이 더 높은 그림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는 독창성. 독창성은 앞에서도 이번 문제에서도 설명했듯이 얼마나 독특한가. 얼마나 그런 류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그거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아이스크림 이거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좀 그려놓고 그러면 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나오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근데 아이스크림하고 표현한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독창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죠. 이번에 뭐 지게 뭐 이렇게 표현한 학생들은 또 점수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4번에 여기서 특별히 하죠. 여기서는 이제 3번 문제에서는 제목을 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목의 추상성. 제목의 추상성. 제목의 추상성. 그래서 주어진 그림에 대해서 제목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추상적이냐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자 여기다 이거 그냥 아이스크림 하면은 제목의 추상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이스크림. 근데 여기다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할 경우에는 서술 용어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1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뭐 좀 더 추상적으로 외계인이 먹다가만 아이스크림 이럴 경우에는 외계인이 먹다가만 아이스크림 누가 먹던 아이스크림입니까? 어느 식당에서 나온 아이스크림입니까? 이런 추상적인 제목을 하면은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창의성 평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개방성이 있어요. 개방성이 뭐냐? 개방성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다가 어떤 학생은 시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 제한이 없는데 어떤 학생은 풀다가 끝이 안 보이네. 됐어. 그냥 여기서 닫아. 그러면 이건 개방성이 부족한 거예요.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끝까지 뭔가 유의미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투자하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성향을 개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직선하고 곡선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1차적인 도형. 뭐 여기다가 지게만 하나 더 그랬어요. 1차적인 표현.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개방성에서 0점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부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뭐 이게 대부분 강목으로 그려져 있죠? 강목으로 이렇게 해서 강목으로 이렇게 4차원으로 3차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데? 그러고서 세부 내용 추가해 갈 때 1점을 더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 그려놓던가 여기다가 얘가 어디 기대어 있는지 어디 올라가는지 예를 들어서 옥상에 있고 옥상에 뭐 여기다가 꽃을 하나
화분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꽃을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걸 표현하려고 많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선생님이 이 예시 답안을 보고 처음에 첫 번째 그림, 요 위에 그림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죠. 이 첫 번째 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숨으려는 요정이더라고요. 제목도 나름 괜찮고, 그리고 첫 번째, 일단 유창성 면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죠. 해석이 가능하니까. 해석이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하니까 점수하고. 정교성 면에서 이 머리카락도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 귀가 특히 자세하게 이 귀 안에 이런 웨이라 그러죠. 웨이의 귓바퀴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성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개방성도 개방성 면에서도 단순한 뭐 직선이나 곡선 같은 게 아니고 불규칙한 선 같은 것들 써가지고, 그리고 입체성이 좀 나오죠. 입체성이 나오도록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정교성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숨으려는 요정. 그냥 요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수를 못 받겠죠. 점수를 못 받았어요. 0점인데 숨으려는 요정 하면은 이것도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 숨으려는 요정 추상적이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서술로 봤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 요 면에서 얼굴의 반밖에, 한 4분의 1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숨으려는 요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수면에서 숨으려는 요정 제목면에서 여기서 1점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왜 요정이 숨으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왜 요정이 숨으려고 할까? 요정은 피곤한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추상적인 제목을 줬으면, 좀 더 추상적인 제목을 줬으면은 제목의 추상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상당히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지게 모양의 요 그림을 갖고, 요 자극에 대한 자극을 갖고 그림을 완성한 건데 상당히 재밌죠? 뭐 카툰 같기도 하고 제목도 재밌어요. 쥐덕공략법. 그죠? 일단 유창성 면에서는 많은 걸 표현했죠. 요 선을 하나를 가지고 많은 걸 표현한 게 아니라 딱 단변을 알아볼 수 있죠. 이게 생쥐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쥐덫이라는 거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정교성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여기 그 스프링에서 힘을 받아서 떨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떨리는 거, 이렇게 줄이 또 팽팽한 걸 이렇게 불규칙한 선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줬죠. 정교성에서도 말할 나위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독창성 면에서도 이걸 쥐덫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목의 추상성 역시, 그러니까 개방성 면에서도 뭔가를 좀 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뭔가를 끝까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흔적이 역력하죠. 그래서 개방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물론 받았고, 이제 쥐덕공략법 이것도 뭐 참 좋은 제목이긴 한데, 생쥐하면 대표적으로 만화 떠오르는 게 왠지 모르게 톰과 제리에서 제리를 닮았죠. 그죠? 제리의 생존 전략, 제리가 살아가는 법,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제목의 추상성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 쥐덕공략법 요 제목도 상당히 괜찮아요. 자, 이거는 만점에서 약간 1점 정도가 좀 아쉬운 답안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채점한 답안 중에서 만점 답안은 선생님이 만점을 준 답안은 이거예요. 일단 제목 어머나 집이 움직이네. 움직이는 집, 우리 집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목의 추상성에서 빵점이 되겠지만, 어머나 집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제목의 추상성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을 테고, 많은 점수를 받았을 테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유창성 면은 뭐 당연히 해석 가능한 동영의 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유창성 면에서는 당연히 점수를 받고, 정교성 면에서도 많이 꾸미려고 했죠.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뛰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돼지꼬리 같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 바퀴가 돌아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또 불규칙한 선들을 썼고, 뭐 여기서 뭐 이게 대포인지 총인지 하여튼 나가는 것도 유의미하게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교성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독창성 면에서도 뭐 집을 움직인다고 표현한 요 그림 갖고, 대부분 이 그림 갖고 상어, 여기다가 입을 하나 그려놓고 상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상어, 물고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뭐 사다리, 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독특하죠? 독특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개방성 면에서는 많은 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끝까지 많은 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어진 배점 C점에서 10점을 받은 답안입니다. 자, 그래서 3번 TTCT 도용활동 2 그림 완성이 유형인 3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6개의 도형을 모두 사용하여 가능한 새롭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붙이시오. 이거는 주어진 도형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4번 같은 경우에는 길포드 확장검사 유형이에요. 길포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토렌스보다 그 전의 사람입니다. 길포드 확산사고 검사 유형이 문제입니다. 이 길포드 확산사고 검사 유형을 보다 좀 검사하기 좋게,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만들고 좀 유의미하게 변형을 시킨 사람이 토렌스예요. 근데 길포드 확산사고 검사 중에 스케치에 해당합니다. 스케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뭐 원과 뭐 기타 도형처럼 좌우 대칭되는 도형을 여러 개 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그리고 거기다가 제목을 붙이도록 하는 그런 창의성 검사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채점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유창성이에요. 유창성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도 정교성, 유창성, 정교성. 여기까지 거의 토렌스 테스트랑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가 독창성.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가 제목의 추상성이죠. 제목의 추상성. 다섯 번째가 개방성. 여기까지 5가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학생은 특이하게 요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요걸 합쳐서도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이 요거까지는 요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자극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토렌스 테스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토렌스 테스트 도형 검사의 활동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요런 선을 막 그리고 요런 선에다가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직선을 그려서 뭐를 계속 표현하라. 여기 따로 표현하고 여기 따로 표현하고 아니면 두 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이 3가지 도형을 이용해서 연을 그렸고, 그리고 요게 자세히 보니까 가위더라고요. 가위. 왜 우리 이렇게 마른 목걸로 생긴 가위 있죠? 왜? 마른 목걸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가위 있죠? 그리고 여기가 손잡이. 뭐 그리다 보니 뭐 저 학생 그린 거랑 똑같이 됐네요.
그리고 연으로 표현했고, 모니터로 표현했고, 또 이거는 책방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책이 진열된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다 각각의 그림을 그린 것을 조합을 해서 새싹아 자라라라는 전혀 아주 독창적인 제목을 붙였죠. 물론 유창성 면에서는 당연히 해석 가능한 동영의 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점수 받았고요. 정교성 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이 학생이 좀 그 약간 그러니까 학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학년에 비해서 선생님이 보기에 정교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봐요. 특히 이 가위나 뭐 이렇게 연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모니터 안에 뭔가를 그리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교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독창성은 이런 사물을 갖고 새싹아 자라라, 새싹아 자라라,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새싹이라는 거는 뭐 자라나는 뭐 어린 학생들을 말하고, 그래서 뭐 새싹들이 무럭무럭 저런 거를 통해서, 저런 도구들을 통해서 무럭무럭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뭐 독창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았고, 제목의 추상성, 그렇게 선생님이 많은 거를, 저 제목이 새싹아 자라라, 저기 많은 걸 압축하고 있죠. 많은 걸 압축하고 있죠. 그 함축하고 있죠. 제목에. 그리고 개방성, 상당히 많은 걸 표현하려고, 끝까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만점을 주었습니다. 4번 문제에서 그 또 다른 특이한 답안을 제시를 하면은 뭐 어디가 앞일까요? 이런 거 상당히 독특하죠. 뭐 유창성 면에서도 일단 물고기라는 그 인지 가능한 그림을 만들었으니까 유창성 면에서도 좋고, 정교성 면에서도 많은 걸 표현했죠. 물속이고 물방울 뭐 이런 것들을 표현했으니까 정교성 면에서도. 그리고 무슨 이 굴비를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런 것들을 또 표현을 했으니까 또 정교성 면에서도 점수가 좋고, 독창성 면에서도 앞뒤에 다 머리가 있죠. 이런 물고기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반응이니까 독창성 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고, 제목의 추상성 면에서도 점수를 많이 받았고, 개방성 면에서도 맞는 걸 끝까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빗금을 그었다거나 물방울을 표시하고, 물방울 안에 또 물방울 안에 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또 표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방성 면에서도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그래서 10점 만점의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부터 이제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도형 창의성 영역에 속하고, 5번부터 8번까지 이제 언어 창의성 문제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세상에는 다음의 두 물건과 같이 비슷한 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슷한 점이 없을까요? 다음에 주어진 두 가지 사물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공통점을 가능한 많이 쓰시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딜포드 확산사고 검사의 용도 찾기 거랑 비슷해요. 용도 찾기. 그러니까 주어진 물건의 일상적인 용도 위에, 여기서는 공통점이지만 용도를 공통점으로 바꾼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일상적인 용도 외에 다양한 용도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토렌스도 길포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TTCT 도형, TTCT 언어 활동 5 영역에 독특한 용도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거의 문제가 똑같죠. 예.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형 창의성이랑 다르게 언어 창의성은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독창성은 뭐 이제 반응이 이제 얼마나 희귀한가 정도를 따진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유창성이죠. 유창성은 뭐 꼭 포함이 돼요. 이런 창의성 검사 중에 거의. 그리고 한 번에 다양성이 포함이 됩니다.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 창의 검사하는데 주로 많이 포함이 되고, 도형이나 이런 데서는
별로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의 수가 하나냐 두 개냐, 뭐 얼마나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그 반응이 나왔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시 답안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시 답안이 있어요. 예시 답안 1번에 그 종이와 연필 있죠? 종이와 연필. 종이와 연필이 있는데 제일 뭐 가장 흔한 답부터 볼까요? 나무로 만들었다. 그 토렌스 테스트나 뭐 길포드 이런 데서는 아까 그 독창성을 채점을 할 때 독창성 0점인 반응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 채점 기준표에. 근데 선생님도 나름 채점을 하면서 이건 꼭 나오는 거니까 독창성 0점의 채점 목록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나무로 만들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필기할 때 사용한다. 세 번째가 문구점에서 판다. 그리고 뭐 두 글자이다. 단순하죠? 두 글자이다. 그리고 무생물이다. 이런 이제 그 유창성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독창성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답안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좀 이제 반응이 적은 거는 규격이 있다. 정해진 크기에 따라 있다. 규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종이는 A4, B4, B5 뭐 이렇게 나오고 연필은 뭐 B3 뭐 그런 이제 연필 두께나 진하기 정도에 따라서 틀리죠. 그리고 뭐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도 좀 독특했어요. 약간 의인화도 돼 있죠. 그래서 독특했고 쓸수록 닳는다. 뭐 닳는다는 그냥 이거는 그냥 좀 약간 그렇게 독특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왔고 뭐 제일 독특한 답안 중에 하나가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점점 사라져간다. 의미 있는 얘기죠. 그죠? 역할을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종이와 연필을 점점 사라진다. 직접 쓰거나 손으로 쓰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많은 걸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답안이 그 중에 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유창성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선생님 유창성이 더 높을수록 독창적인 그 반응들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답안들이 그 뒤로 갈수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계속 짜내면 짜낼수록 독창적인 그 답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양성 면에서도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는 재질이죠, 재료. 어디서 왔냐? 나무에서 왔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둔 거고, 뭐 필기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용도를 얘기죠. 용도에 포커스를 둔 거고. 점점 사라져간다. 이건 전혀 다른 또 카테고리죠. 그죠? 뭐 규격이 있다. 이런 거는 외형적인 특징이 되겠고, 외형적인 특징.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또 다른 카테고리, 다른 범주가 되겠죠.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포커스가 틀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초점이 틀리다. 반응의 초점이 틀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면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하나만 지우고 두 번째
말과 자동차 있죠? 말과 자동차. 말과 자동차. 제일 흔한 거. 빠르다. 이동수단이다. 빠르다. 이동수단이다. 그리고 발이 4개다. 발이 4개이다. 그리고 힘이 세다. 그리고 연료 또는 음식이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하다. 뭔가를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는 유창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유창성 되게 이른 거 여기서 이제 5개에서 10개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유창성에서 그 정도에서는 그 정도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면은 10점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으면은 2점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그 흔한 답이었고 좀 이제 독창성이 있는 답을 또 제시를 하면은 힘이 세기를 마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참 과학적이죠? 홀스 파워로 나타낼 수 있다. 자동차도 뭐 250마력 뭐 이렇게 하죠? 250이면 엄청 힘이 좋은 차죠? 그렇게 힘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말 한 마리는 1마력이겠죠? 그죠? 그 정도고. 그리고, 의자가 필요하다. 그죠? 말에는 안장. 차에는 말 그대로 카시트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조종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연습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독특한 반응이었어요. 생각하지 못한 뭐 힘의 세력을 말을 한다. 뭐 그 밖에 더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독창성 면에서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독창성 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카테고리 면에서 다양성 면에서 빠르다. 뭐 특징이죠. 특징 갖고 있는 장점 빠르다. 이동수단 뭐 얘는 장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동수단 얘는 용도고 그리고 뭐 힘이 세다 이것도 장점이 필요하고 뭐 힘이 세기를 마력으로 나타낸다 이것도 뭔가 저 위에 거랑은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조정하려면 연습 또는 이건 관점이 틀리죠. 관점이 자동차 자체에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조정하는 거니까 사람을 포인트로 했죠. 사람을 초점을 맞췄죠. 이런 거 관점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번 문제 해설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